이게 바로 비공식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 그래서요, 비공식 조직의 가장 첫 번째 성립 요건은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공식 조직이라고 불리려면 반드시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다시피 어떤 회사 내 봉사 동호회, 어떤 회사 내 뭐 축구 뭐 동호회 뭐 이렇게요. 그래서 공식 조직 내에서 관심사 또는 취미 등에 따라서 형성이 된 거죠. 저희 학교는 공식 조직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죠. 교육이라는. 그리고 지위와 역할이 분화되어 있어요. 교사 또는 뭐 담임교사 막 분화되어 있고요. 집단 규범에 따라서 움직여요. 몇 시까지 출근,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 수업, 규범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학교 내에서 뭐가 안 되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지켜지면 보상, 제재. 아니, 그게 안 지켜지면 제재, 잘 지켜지면 보상. 이렇게 해요. 학교 공식적 조직이거든요. 근데 학교 안에 가면요. 선생님들 내에, 그 공식 조직 내에 선생님들끼리 관심사나 취미에 따라서 교내 사진 동호회, 교내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식 조직 내, 그래서 이 말은 교내 혹은 사내 이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사내 동창회, 사내 같은 고향 나온 향후에 사내 각종 동호회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이것이 바로 비공식 조직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말이 조금 어려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지워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공식 규정에 좌우되지 않는 가치와 행동 유형을 지님 이랬어요. 이런 말 나오면 어렵죠. 공식 규정에 따르면 잘 보세요.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과장님이랑 저랑 같은 학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도 서로 보고 그랬었어요. 공식 조직 내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과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죠. 과장님 결제 서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과장님이랑 저랑 공식 조직 내 동창회 가면 어떻게 불러요? 선배 그때 생각나? 그때 그랬었잖아요. 예, 막 이렇게. 걔는 어떻게 됐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지금 이 비공식 조직에서는요. 공식적 규정에 좌우되지 않는, 공식적 규정이라면 과장님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가치, 행동 유형을 보여주죠. 그렇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 장점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비공식 조직이 생겼을 거예요. 이 공식 조직이 참 무섭잖아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막 목적 지향적이고 막 형식적 인간관계만 있고 막 인간은 소외되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비공식 조직은 정서적 안정, 만족감을 줍니다. 하루 종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다가 배드민턴 동호회 가서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배드민턴 치고 음료수 마시고 저녁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마음도 훨씬 풀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서적 안정, 만족감. 그래서 오히려 그래 학교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공식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언제 어느 학교로 정근을 갈 건지 또는 막 이런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이런 거 정보 교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회사나 뭐 이런 또는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 간의 모임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이런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사적인 관계가 개입하죠. 아무래도 비공식적 조직을 통해서 동창회, 향후에 같은 고향이니까,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연고주의, 학연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식적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죠. 능력이 떨어지지만 같은 학교니까, 같은 고향이니까 좀 봐줘야지 또는 이 자리에 앉혀야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관계가 개입해서 공식적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도 있겠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공식적 조직 내에 존재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